공기 좋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자리한 전원주택.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 정경순 씨가 남편과 노후를 보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넓은 정원만큼이나 널찍한 집, 은퇴한 노부부가 지내기엔 조금 넓은 듯도 하지만 경순 씨 부부는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요. 분위기 있는 벽난로가 운치를 더합니다. 집이 정말 좋은데요? 집이 좋긴 뭐이 좋아. 그냥 그렇지 뭐. 내 집도 아닌데 뭐 이젠. 아니 내 집도 아니요? 어머니 집이 아니세요? 이제 뭐 나이 들고 다 이제 손 놓고 가면 자식들한테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지 뭐. 올해로 68세인 경순 씨는 4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좀 더 나은 삶을 자녀들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재산을 모으는데 힘써왔다고 합니다. 부부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원주택과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그리고 강원도의 작은 집까지 총 3채입니다. 여기 이 집은 내 이름으로 있고 또 지방에 있는 것은 아빠 이름으로 있고 애들 아버지 이름으로 있고 재산을 좀 불려볼까 싶어서 집을 샀지요. 조그마한 집을 사가지고 또 이제 큰 집으로 만들고 그래서 늘린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은 현재 시세로 3억 5천만 원 정도, 강원도의 주택은 3억 원입니다. 가장 넓은 남양주 전원주택은 8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 수익이 있는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다는데요. 화재보험과 안보험을 포함해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300만 원을 임대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금할 때가 아니야. 친목해 가야지, 보험료 내야지 이러다 보니까 저금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쓰기도 빠듯하지 뭐. 글쎄 뭐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유 욕심 많게 가지고 있다가 상속으로 가면 더 많이 나간다는데 아유 증여로 그냥 미리 좀씩 줘야 되겠다 싶어 팔리면. 하지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려니 막막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재산증여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애쓰고 벌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애쓰고 버는 돈이야. 공짜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애들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나눠주고 싶어도 아니 이걸 가령 집을 팔아도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40%를 나가면은 응? 그러면 애들한테 얼마나 가겠냐고. 조금씩밖에 분배가 안 되잖아, 나눔이. 경순 씨 부부가 알뜰하게 모으고 꾸준히 관리해온 소중한 재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니 고민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큰 손해 없이 자녀들에게 경순 씨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이제 자식들에게 네. 이제 뭐 상속 증여하실 것 같은데. 그죠? 저희 정말 출연자분 중에 정말 그 가장 부유한 집이 3채 부동산. 네. 그리고 또 임대업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들도 따로 있으시고. 네. 굉장히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본인이 쓰시기에도 굉장히 빠듯하시지만 상속으로 하면 또 세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차라리 일찍 증여를 하는 게 어떨까. 정말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자식들에게 뭔가 이제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만. 정직하게 버셨다고. 네. 정직하게 아니지. 본 돈. 정직하게 애쓰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사례자의 질문에 대한 답 그렇죠. 한번. 어떻게 상속과 증여를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봐야죠. 우리 김경록 소장님. 네. 지금 뭐 화면 보셨는데 예. 네. 어떻게 보셨는지. 예,
정직하게 애써서 보셨다는 게 참 저 세대에 참 정확한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자식한테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가 유리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막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재산이 보통 이제 상속할 때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10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재산이 그렇게 많이 금융자산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뭐 굳이 그 상속세에 대해서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순서가 보통 보면은 향후 자산 가격이 오를 집을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주로 서울집이 될 텐데 그럼 집을 한 채를 정리를 하면 도대체 자식은 4명 있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문제도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리에서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또 그 집을 예. 안방 건너방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예. 공동명의라면 나중에 반드시 싸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세 채를 지금 다 정리를 하는 것도 나중에 노후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정직하고 이제 이게 제가 첫 번째 그리고 소장님은 정리를 할까 상속을 할까 부분에 네.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게 일찍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보면 이제 생활비를 빠듯하게 쓰신다고 그렇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임대 수입을 월 가지고. 300만 원. 근데 그 노후 케이스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예.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한테 용돈을 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안 좋은 것 거의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예, 상당 부분이 분쟁을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법정 분쟁도 많이 늘고 했는데요. 충분히 소득이 많으면 괜찮는데 빠듯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 재산은 주고 용돈은 또 어느 정도 쓰면 되지 않겠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는 크게 제가 보니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재산이 아주 많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익은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 좀 더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금이 이제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증여액 받는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고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망하신 분 유산 총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진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세율은 똑같은데. 총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대신에 상속세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배우자가 살아 계신다,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 자녀랑 배우자랑 다 합해서 10억까지 기본적으로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배우자가 두 분 다 안 계실 때, 애는 자녀만 계실 때에는 5억까지는 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이 정도면은 뭐 상속세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계신다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 상속세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대충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게 상속냐 증여냐 이렇게 고민할 정도가 돼요. 근데 갑자기 그런 걸로 좀 골치 아파보고 싶은 이 욕망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진짜 그래요. 내가 막 자산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고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일단 배우자가 한 분이 살아계시면 배우자가 다 상속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30억까지는 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사례자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명쾌하게 나 걱정 없으셨어 이렇게. 이거 뭐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또 계속 꽃에 물 주시고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그냥 임대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나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근데 좀 상속의 그 10억까지만 뭐 10억까지는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내 지금 평가액이 10억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게 부동산가액이나 뭐 재산가액은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계속 하셔야겠죠. 만약 내가 31억 있으면 30억까지 공제를 받고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아니 박주희 벌써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 얼마까지 있어야 고민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30억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고요. 10억이 넘어가면 좀 이제 고민을 하시긴 해야죠. 왜냐하면 30억은 배우자가 받았을 때, 배우자가 다 받았을 때 공제가 30억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자제분이랑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10억까지 예.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박상훈 전문가님. 네. 자, 우리 사례를 딱 보고 어떤 이미 다 얘기를 좀 정리가 된 해주고 상황이에요. 싶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좀 동의합니다. 네네. 세금만 생각해서 미리 증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속을 고민하신 분들은 그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통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죠. 네. 돈보다 사람입니다. 네. 네. 저는 증여, 그 세금을 생각하면 증여가 날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증여하거나 상속을 미리 증여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현금 자산을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 한 300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그쵸. 한 270만 원 정도 쓰시니까 어찌 보면 기본적인 생활적인 비용들이 거의 이제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는 꼭 말씀드리지만 노후를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함께 나머지 어떤 목적 자금, 네. 예를 들면 간병이라든가 또는 생활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부동산이 좀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부동산만 갖고 있다 보면 부동산이 이제 가액이 좀 높아지게 됐죠. 네. 최근에 이제 월세 받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10억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나중엔 또 부동산만 쥐고 있을 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네. 부동산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고 네. 정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싶으면 5천까지가 자녀 공제가 되니까 그쵸. 그 정도 금액을 미리 신고하셔서 증여해 주신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예, 증여를 세무사님. 너무 급하게 생각해요. 고병희 세무사님이 갑자기 네. 까지 드시면서 학교인양 손을 들고 네. 발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얘기하세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증여하시려고 하는 자산이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맞아요. 위주로 연립. 지금 네. 증여를 하시려는 부분이 그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고요. 왜요? 갑자기 왜 네, 그 부분은 일단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네. 다른 아파트나 만약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서 다른 아파트 뭐 같은 층이나 단지에 네. 그런 뭐 비슷한 몇 단지나 평형에 팔렸다? 비슷한 층이나 단지에 얼마에 팔렸다라면 그 가격이 시가로 반영이 돼서 네. 내가 상속이나 증여했을 때 그 가격으로 반영이 되지만 네. 가격이 좀 높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 시가로 그냥 실제 시가로 반영이 되겠지만 이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유사화 매매 사례가액을 반영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준시가로 반영이 되는데 네.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가의 뭐 60에서 80% 정도가 반영이 되니까 좀 낮은 가액으로 이제 상속이나 뭐 증여가액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좀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그러면 있어서 지금 예. 부동산을 처분을 할 때 가격이 싼 것부터 팔아야 돼요? 비싼 것부터 팔아야 돼요? 처분을 할 때요. 네. 만약에 팔아서 네. 현금으로 주고 싶으면. 네. 현금으로. 증여를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플랜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팔 건지. 그러니까 일단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상속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상속이냐 증여냐를 고려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 증여를 하고 싶다면 앞으로 이제 많이 오를 집을 먼저 증여를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앞으로 아니라 미래가 예, 네. 앞으로 지금 좀 가치가- 낮은 가격이 있을 때 그쵸. 증여하는 게 그거는 좋다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낮은 가격에 내가 증여를 하면 이 가격에 내가 증여했으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세율을 세금을 매기지만 냈지만. 나중에 상속 만약에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 높은 가격으로 이제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또 적용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례자 그러네요.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요 이제 연립을 팔아서 현금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증여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이거를 첫째한테 증여를 하고 첫째가 팔아서 형제끼리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죠. 먼저 첫째 아드님이신 첫째 자식한테 이제 만약에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 네. 그 증여 받은 사람이 이 전체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증여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높은 세율에 만약에 적용되면 많은 세금을 내고 나서 또 다시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드님이 형제한테 또 증여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이라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판매하고 양도하고 나서 한꺼번에 그다음에 탁탁탁. 증여를 한다고 하면 네. 5천만 원까지는 지금 자제분들한테 증여세 없이 공제가 이제 되니까. 지금 증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 부분은- 연립이 1억 5천 정도다 그러면 그냥 주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명의를요, 저 이런 분 봤어요. 빌딩이 굉장히 많은데 아들이 셋이에요. 어린데 이미 증여가 끝나는데 꼭 아들 3명의 명의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도대체 그 부분- 누가 그렇게 아들 명의로 싹 해놨어요? 근데 주변에 있어요. 네. 세 분 명의로 다 같이 네, 하신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뭐 아들 명의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까지 같이 부부 공동 명의로 같이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드님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며느리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나 뭐 증여 이런 아니더라도 500만 원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요? 추가로 공제가 되고 만약 반반씩 그러다가 되면 며느리가 반기를 들어서 그 가정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가정에 가가지고 그 내 명의로 옮겨달라 이런 것도. 공동명의 예, 예. 주택은 하여튼 뒤에 곤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공동명의가 예, 예, 일단 공동명의는, 소장님은 예. 공동명의는 안 하는 걸로. 아니 요즘 공동명의가 굉장히 트렌드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김경수 소장님은 아주 특별하게 아니, 공동명의는 싸움이 많이 난다. 자식들 간에 이제 예. 공동명의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나중에 다툼이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형제끼리는 뭐 사실은 얼굴을 붉히기가 그러니까 대리전이 벌어집니다. 주로 이제 며느리를 와이프들끼리. 통해서 된다든지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많이 보신 것 아, 같은데 소장님 주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명의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김재 씨는 왜 아니 그렇게 공동명의 뭐든지 세율면에 아니 부부간에는 저는 이제 부부간에는 세금면을 떠나서 네. 권리죠.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요. 네. 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자식들이 가급적 아까 박상원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제 네. 나중에 가서 막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영원히 그냥 서로 적이 돼 버리면 그것처럼 안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공동명의 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지고 있다가 그런 건가요? 뭐 아주 자식이나 뭐 아주 그 믿을만 하면은 이제 괜찮아요. 아니, 무슨 근데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경수 소장님께서는 믿을만 하면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아니, 근데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한 게 소장님 주변에서 이렇게 막 많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선아 기자는 네. 그 혹시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성선아 기자 가지고 있는 어떤 월세나 상가를 네. 같이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안 하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정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단은 네. 박상준 네, 의원님. 네. 네, 만약에 이제 약간 이분이 그 두 채를 증여하실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서울이나 강원도 두 채가 이렇게 있는데 네. 자녀들한테 증여할 때 가장 애매한 게 그겁니다.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첫째는 이거 주고 둘째는 이거 줬는데 또 셋째도 있지만 자산 가격이 나중에 변동됐을 때 그거로 인한 어떤 형제들 간의 그럴 수 상실감도 있어요. 있거든요. 네. 형이 받은 건 더 가격이 뛰었는데 내가 받은 건 이런 대부분의 부분이 있기 모든 집이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여를 만약에 고민하신다고 하면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같은 거는 굳이 팔 이유는 없고 전세가도 많이 높아졌을 거니까 네. 뭐 수주구준하게 현금이 좀 확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 정도라면 제가 뭐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토지 가격이 이미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에 비해서 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강원도에 있는 집 정도는 처분하셔서 한 3억 정도라면 나쁘진 않으니까 그 정도에 처분하셔서 현금 자산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자녀들에 대한 증여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현금 자산으로 해서 비과세 금융 자산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3억 5천 정도 처분이 된다. 그럼 우리 세 자녀니까 5천만 원씩 정도의 일시납을 통해서 네. 일시납 연금을 통해서 네. 증여하시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용도를 정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5천 주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용도를 정하셔서 그렇죠. 여기 뭐 네. 둘째 뭐 자녀 뭐 대학비 뭐 이런 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이제 아이들에 대한 손주 같은 거는 본인들이 벌면서 저축해서 대학 보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본인들이 어떤 노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꼭 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미리 의중을 말씀해 주셔서 자녀들이 고민하게 하지 말고 증여할 때 조건부 증여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예, 것도 조건부 신탁도 조건부에서 있죠. 신탁해서 네. 미리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증여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요. 성선아 기자의 정리가 들어갑니다. 네, 일단 궁금하신 분들 2대1로 함께 하십시오. 1544의 2대1. 네, 고맙습니다. 일단 자식들에게 그냥 증여하는 건 안 좋다. 일단은 뭐 자식들에게 뭐 증여를 막 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본인들의 노후를 생각하는 게 좋고요. 증여를 하더라도 목적별로 해서 이렇게 좀
허태이 뭐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증여는 이 가격 가치가 많이 오를 것서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팁들도 좀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정경순 사례자를 통해서 함께 우리 노후,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 컨설팅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